여기만 다 돼. 오, 씨, 계란이 깨졌는데? 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뭐 장이 뭐 엄청 좋죠. 지금 뭐 코스닥 지수가 진짜 거의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바이오를 주도해서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 섹터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을 겁나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올라타려고 그거 팔고 이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죽어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IT가 시장을 주도할 때 전부 소외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투매가 나온 이유는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투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를 다 내다 파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 IT 섹터가 고점을 잡은 다음부터 그때 뭐 사드 관련주들, 바이오 섹터, 뭐 사드 관련주들이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다 바닥 구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에 있을 때도 바이오 섹터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가치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리스크가 너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더라도 크게 확대해서 수익을 챙기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진입을 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무조건 버블이라는 걸 아는데, 높은 자리에서 진입해갖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가 무너질 때는 지금 소외받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버텨야 돼요.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 그 종목들을 들고 버티면 그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 뭐 가치주들 다 던져갖고 바이오 따라잡고 하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개박살나는 그런 흐름을 몇 개월 안에 만들어낼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개미 꼬시기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증권방송이고 여기고 저기고 전부 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추천주가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고점에서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관수급, 외국인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돈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제 막 폭등해버리는 거야. 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큰 자금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 섹터는. 조금만 사도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라가 버리는 거라고.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상승하고 있는 게 그걸 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나오면 이제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러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점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다.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이제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내려가도 함부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치적으로 이제 가치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어딘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 굉장히 선별을 잘해서 비중을 약하게만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IT 장비 이쪽에도 우리도 이제 조금 비중을 두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많이 없어도 몇 종목 담았다가 지금 이제 뭐 대충 5% 10%권 구간에서 적립계좌에서 이제 챙기고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 이쪽 섹터들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저평가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T 장비 쪽이나 뭐 IT 소프트웨어 이쪽, IT 장비, 하드웨어 장비. 이제 대형주들, 주도주들 갔을 때, 이제 대장주하고 주도주들 갔을 때 이제 생바닥에서 머물고 있었던 IT 장비, 그리고 이쪽 IT 하드웨어 유통 섹터들, 그런 쪽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고,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내수주,
지금 의료, 음식료, 의료 섹터, 의료 섹터, 음식료 섹터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죠. 이 중에 이제 뭐 소형주들이 먼저 이제 막 급등해놨다가 이제 지금 뭐 눌리는 흐름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제가 토요일날 이제 무료 방송에서 내가 추천드렸던 농심홀딩스도 보니까 오늘 한 4%인 것 같더만. 그리고 대상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양홀딩스 뭐 이야기했던 거 대상, 그리고 뭐야, 농심홀딩스, 얘네들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내수 섹터가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시장 대장 그때까지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은 거의 보통 눌림을 주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면은 돈이 한 군데로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쪽에서 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기 고점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바이오 섹터가. 왜 그 부분은 어딜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 고점 왔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바이오 섹터에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내수 섹터나 이쪽으로 이제 좀 분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뭐 바이오 섹터는 싹 다 갖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오늘 뭐 신라젠이 상한가 들어가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 옛날에 무슨 뭐 피자 사 먹는데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 사 먹던 시절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서 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십수년 전에. 근데 이때부터 그냥 들고 있었으면 이 1만 비트코인이 23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 2판 값에만 2만원, 3만원이잖아. 이런 것들은 뭐 돈 10만원 들고 있을 수 있었겠지. 근데 이미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걸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만든 사람 말고는 없었겠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섹터는 지금 뭐 대장주가 이제 뭐 셀트리온, 신라젠은 상장된 다음부터 아예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었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게 잡주 시절에 이제 뭐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했을 때 그때 진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기 보유를 했다 그러면 괜찮았겠지. 근데 지금은 이거는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종목이야. 그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뭐 티슈진, 얘네들을 주도로 해가지고 시장 전체에 있는 바이오 섹터가 한 200개 정도 돼요. 한 200종목 정도 돼요. 얘네들이 거의 뭐 10종목, 20종목, 뭐 10% 정도 빼고는 거의 뭐 다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묻지마 투자예요. 묻지마 투자. 투자가 아니고 묻지마 투기가 지금 투기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지금 아무리 주위에서 이제 뭐 좋다 그러고 사라 그러고 지금 이거 아니면 수익 낼 거 없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바이오 섹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바이오 섹터는 쳐다보지 말아라.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제 선별을 해서 계좌 비중 5% 이내로 운영을 해라. 자, 장기적인 성장성은 누구나 인정하죠. 앞으로는 이제 뭐 헬스케어 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쪽 산업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질 거는 뻔해요. 그런데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쪽 파이가 굉장히 커질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 섹터만 이게 되도 않는 모멘텀 많고,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이제 뭐 닷컴 열풍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이제 뭐 폭등하지 않는 이상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올라간다 그래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버블은 꺼지니까. 그때 버블에 올라탔던 사람들, 그 IT 과거에 이제 닷컴 열풍 때 이제 코스닥이 2000포인트 막 찍고 할 때 한번 볼게요. 뭐야, 그림판이 꺼졌네? 잠시만요.
과거에 이제 닷컴 열풍 때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과거에 닷컴 열풍 때가 이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열풍 정도는 아니죠. 이때 뭐 되도 않는 묻지마 상승이 왔는데 이렇게 무슨 뭐 가치에 필요 없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폭락이 오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버리면, 바이오 섹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바이오 섹터가 끌고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면 이거는 시장이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 정도로 엉망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섹터를 주도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4차 산업이나 바이오 이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버블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럼 이제 그런 버블 구간에서는 이제 뭐 다 던져야 되는 구간이 아니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로 보면 지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지수는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머리 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걸 먼저 주도한 게 이제 바이오인 거지. 근데 이제 4차 산업 이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확산이 되면서 IT며 뭐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일단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들어왔고,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을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승을. 이제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주도주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바이오 섹터는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바이오 섹터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주도주인 바이오 주도주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계좌 비중 이제 한 5% 정도 한 이제 몇 종목 섞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종목들 중에도 이게 따져보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지금처럼 뭐 임상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슈로 터트리는 종목도 말고, 이제 실적을 동반을 해서 이제 고 PBR이라 그래도 PBR 4 이하 종목들 중에서 잘 찾아보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종목들이 있긴 있어요. 눈에 보이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로 이제 비중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고, 일단 가치 분석이 안 되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아라. 지금 주도주 자체가 일단 가치 분석이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제 자금을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절대 신라젠 같은 거 안 삽니다. 연기금은 절대 고리스크 종목들은 살 수가 없어요. 국가자산, 국민들 자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사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요. 지금 바이오를 사고 있는 건 다 투신이란 말이에요. 투신이랑 외국인 단타꾼들. 지금 바이오를 사고 있는 세력들은 이제 투신, 이제 증권사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기업 중에서도 이제 기업이 아니면 뭐라 그래? 기관에서도 이제 투신이 들어오는 자금이고 외국인 단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자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에 들어오는 자금은.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은 이거는 이제 투기를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라 그래갖고 이거 쫓아다녀갖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미친 짓거리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얘네들은 지들 돈 아니니까 그냥 대충 때려박아갖고 지금 가는 거, 시장에서 가는 걸로만 계속 옮겨 타면서 운용을 하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제대로 된 투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일단 IT 섹터에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돌아서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연기금이 코스닥에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될 건데, 아직 뭐 시작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자금이 시작이 되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이오가 아니고 다른 데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섹터들은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 구간까지 들어설 때까지는 가지고 보유를 해도 되죠.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로 절대 자금 이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차라리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바이오 섹터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무너졌을 때 진짜 좀 큰 폭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 좀 빨리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뭐 바이오 섹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품이란 얘기고 5년 후, 20년 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제 불확실한 실적 성장.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건 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를 사는 건 투기예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수두룩한데 이런 거 다 버리고 바이오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을 할 때 기업이 좋은 거,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좋은 종목들이 싼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바이오 섹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없으면 모를까. 근데 묻지마 급등하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이미 마인드가 투기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잘 찾아보면 개 중에 아직 때묻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쳐다보면 안 되고, 왜냐면 주도주가 꺾이면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눌림목 구간을 잘 포착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도주들이 가니까 따라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진입을 했는데 너무 빨리 가버린 거지. 그럼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이오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일단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은 PBR 4 이내의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에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급 분석을 통해서 추리면 좋은 종목들이 드물드물 종종 있어요. 바이오 섹터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가격 파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해서 고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절대 관심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셀트리온, 신라젠 얘네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묻지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장이 이렇게 묻지마 상승을 하면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 꺾인다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세력들이 언젠가는 팔고 나가면서 이제 공매도를 심각하게 때리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 구간은 이제 개인 신용들이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 이제 신용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뭐 보니까 공매도가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엄청 쌓여가는 추세고, 신라젠에도 곧 쌓이겠죠. 그리고 나서 고점이 잡히게 되면 고점에서 30% 50%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흐름을 확인을 해서 이제 덜 고평가, 그리고 성장 매력이 큰, 지금 신라젠이랑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제 이쪽으로 해서 신라젠이랑 비슷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신라젠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라젠보다 더 좋게 판단이 되는 그런 표적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신라젠만 지금 시총이 8조가 넘었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총이 뭐 10조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걸 수두룩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여태까지 시장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옛날에 무슨 뭐 진짜 대도 않는 보물섬주, 저는 이게 갈 때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게 가는 거 보고 뭐하고 하면서 웃겼죠. 진짜 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선 테마 지금 안내 보라고. 이게 뭐 대선 테마로 이렇게 갖고 묻지마 상승 만든 다음에 무조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요. 그럼 신라젠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묻지마 상승을 하면 무조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기가 언젠지인데 그 타이밍 맞추기 해갖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되게 웃긴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는 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 그리고 좀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회원들한테 그런 종목을 사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게 무슨 전문가야.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 막 하면서 얘기했던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면 IT 이후에 우리가 IT에서 시장을 2016년도에 놓쳤으니까 바이오를 또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결국은 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뭐 상관없이 막 이렇게 폭등하고 하는 종목들은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면 다 확인을 시켜준다. 신라젠이 만약에 임상에서 대박 나고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실적이 대박으로 잡힌다 그래도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적으로 확인은 실적이 터져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주가는 무조건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 구간에 이제 판단을 해서 가치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때 이제 시점을 보는 거지. 지금 같을 때는 진입 시점을 본다는 자체가 이제 잘못된다고 거죠. 자, 흐름을 타면 이제 작은 비중의 계좌를 빵빵하게 만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자신 있으면 조금은 편입을 해보고 실력에 자신 없으면 자신이 없고 마인드를 내가 이길 수 없는 분들은 바이오 섹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바이오 섹터를 쳐다보고 막 이게 급등락 이런 거에 이제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또 주식 투자를 끝까지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여기에서 한 번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성과를 낸다 그래도 언젠가는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진짜로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카지노 가서 바카라가 가장 빨라요. 그냥 더블씩 때려가지고 1억 집어넣으면 1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억 때리면 4억 들어오고 그렇죠. 더블씩 3번만 먹으면 6더블 나오잖아. 600%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바이오 섹터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버블이 해소되려면 이게 5년이 걸리지 10년이 걸리지 모른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도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의료 정밀이나 뭐 이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뭐 바이오 이제 신약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뭐 버블을 거의 넘어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150배예요. 그럼 150년을 벌어야 지금 주가를 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따지면 이게 성장을 한다 그래도 이 주가는 말이 되지 않는 주가라는 거예요. 가치 측면으로 보면. 자, PBR이 13배예요. 야, PBR이 20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가봐야 주가 50% 70% 더 가겠네. 그럼 이거 사갖고 지금 50% 먹자고 이 자리에서 사갖고 이게 무슨 미친지 10년 동안 계속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제 셀트리온이 잡주라고 불렸을 때가 2008년도부터 거의 뭐 한 2010년 11년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11년도부터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그 전에 2,000원일 때 이럴 때는 사서 묻어둘만 하죠. 그러니까 계좌 비중이 뭐 1%나 뭐 이렇게 약하게. 그랬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바닥이었을 때 2008년도 그 자리부터 지금 100배가 올라온 상황이에요. 10,000% 올라온 상황이죠. 이런 거는 거품이 확대돼서 이런 주가가 만들어진 거지 이게 기업이 이만큼 성장을 해서 주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런 종목을 오래 보유할 수가 있겠냐고. 수익이 10% 20%만 나와도 벌벌 떨리는 거야.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언제 뭐 하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벌벌 예를 들어서 빠질 때 하한가로 빠져버리면 팔지도 못하잖아. 이런 묻지마 종목들은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이게 진짜 하한가로 빠진다 그래도 뭐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묻지마 상승하는 종목들은 잘못하면 팔 수 있는 시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매도 시점을 주지 않고 그냥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년간 적자를 냈어요. 근데 지금 3차 임상이 뭐 진행 중인데 뭐 표조강암제 뭐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게 3차 임상이 진행 중인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임상이 끝나고 상용화가 되면 뭐 대박이 날 거다 그래갖고 오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PBR이 30배야 30배. 이것도 어저께 그저께 저번 주에니까 지금은 보면 PBR이 거의 뭐 50배 구간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치로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50%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빠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무언가 실적에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움직이겠죠.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하고 주도주가 가장 말이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쌉니다. 바이오 섹터들 중에 이거보다 훨씬 싼 종목들도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싸고 진짜 무언가 실적이 나오고 무언가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되지도 않는 종목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개미꼬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치주 장세가 그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버블 장세가 끝나면은 보통 보면 이런 돈들은 거의 다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이 싸져요. 원래 가치주들이 쌌는데 더 싸진단 말이야.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게 되면 더 싸죠. 진짜 무슨 뭐 지금 PBR 뭐 3배 뭐 이런 종목들 진짜 수두룩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 갖다 내다 팔아도 그 지분 가치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진짜 뭐 몇백 프로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 신라젠 지금 사갖고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 달았으면 13만원. 오늘 얼마야? 신라젠이 오늘 종가가 아니면 12만 7천원, 내일 또 갭이 한 10%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14만원, 15만원에는 이게 신라젠이 3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갈지 모르죠. 이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가로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한가로 무너지게 되면 그 끝은 어딘지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고. 하한가가 몇 방이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9월 말인가? 9월 말쯤에 진입을 했어요. 9월 말에 진입을 해서 이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갔으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뭐 대장 잡고 하면서 이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37% 수익 구간 나왔을 때 거의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 사인을 내고 다 팔고 나왔죠. 근데 종목명은 지금 공개 못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다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 종목명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우리 회원들도 이때는 이제 진입을 한 사람들은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종목들이 차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적립계좌는 저축계좌이기 때문에 달달이 저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매수 시점에 거의 뭐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못하게 해요, 회원분들한테. 그래서 이 자리에 좀 빠져줬으면은, 그러니까 매수 사인이 나간 그날 당일날 산 사람들만 보유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 종목인데, 이 자리에서 만약 좀 빠졌으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회원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가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젠이나 셀트리온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랑 지금 뭐 주가 가격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 훨씬 큰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서 진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려갖고 매도를 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 이 종목은 우리가 이 바닥에서 이제 트레이딩 계좌에서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거 자리 안 주겠다 그래서 진입을 하자 그래서 진입을 했었던 거고, 이제 이 정도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거 보고 매도를 했어요. 이 고점을 높여가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20% 수익 구간에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뭐 몇 분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보유하는 게 잘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진입 자리가 안 좋아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으면 굳이 이 자리에서 팔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적립계좌에서 갖고 있었다면 100% 수익 구간이 나왔죠. 근데 100% 수익 구간이 안 나오고 진입 자리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밀려버렸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긁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밀려버렸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밀려버렸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 구간에 들고 가면 이제 진입 자리가 좋아서 이제 매수 평단가가 괜찮은 시점이면 보유를 하고 가도 되는데 진입 자리가 좋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나온 거죠. 이 자리에서 잡은 이유는 잡을 시점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잡을 시점을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리 사서 내려오면 더 담자. 과거에 제가 이제 무료 추천적으로 드렸던 종목이 기아차, 뭐 YG엔터,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바이오 섹터가 바람을 타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를 해냈으면 이 윗자리가 돌파를 해내고 눌렸으면 매도 사인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전고점 보면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고 눌리는 부분이 보여서 이거 매수가 위협할 수도 있겠다. 그냥 팔아서 다시 사자. 그래서 매도 사인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한테도 계속 팔라 그래요. 아 됐어요. 어디서부터 팔라 그랬냐면 이 자리부터 그냥 계속 팔라 그랬어요. 아니면 입절공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입절공을 정해놓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걸 아니까 내가 쉽지 않은 걸 아니까 회원분들한테 올라갈 때마다 이거 어떡할까요? 아 파세요. 계속 팔라 그랬다고. 비중을 나눠놔서 이런 거 뭐 몇십 프로 수익 이런 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가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예를 들어 진입자리가 안 좋다. 그럼 챙겨놓고 진입자리가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20몇 프로, 30% 가 있는데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진입자리가 좋았기 때문에 더 갈 자리가 많아서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 수익률 이제 이거를 뭐 100%로 자꾸 운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절대 수익률을 이제 안 잡고 하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누적 수익률을 이제 모아가기 위한 운영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둘 다 시스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측면으로만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오 종목을 아예 매매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포트에서 전부 다 빼놨다고요. 3% 먹고 판 종목도 있었어요. 3% 먹고 판 종목도 자리가 좋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과열이다. 그래갖고 판단해서 안 되겠다 정리하니까 오늘 20% 날라갔다고. 3% 수익권에서 매도해갖고 했던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권에 있던 종목인데 오늘 20% 날라갔어.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눌림목을 무조건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 섹터는. 섹터 전부가. 근데 바이오 섹터는 지금 아예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매를 안 했던 게 아니고 매매를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입 시점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들고 가도 됐어요. 근데 이건 거의 지금 바이오 섹터가 무조건 조정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튄다 그래도 많이 못 간다는 거지. 지금 지수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열 구간이고 이제 살짝 눌림목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 구간이고 바이오 섹터는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이거 무조건 빠졌다 갈 거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거를 뭐 들고 버티는 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신라젠 지금 얘네가 주도주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는 지금은 이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내수주들 흐름 좋잖아요. 내수주들 중에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가지고 그런 종목들로 좀 이제 비중을 지금 만약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은 주식 비중 있는 분들은 이제 고점권에서 노는 종목들은 전고점 돌파 못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가든지 말든지. 왜냐면 진입 시점이 생바닥에서 잡은 거 아니면. 지금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뭐 수소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전기차 섹터 그리고 바이오 엔터도 지금 다 단기 고점 들어왔단 말이에요. 화장품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 조정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의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은 고평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제 판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평가 가치주를 위주로 지금 가치주 장세가 이제 곧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들 위주로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PBR이 굉장히 낮은 것들, PBR 1 미만짜리들 1 미만짜리들 얘네들 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 중에 실자가 적자가 아닌 것들
실적이 이제 적자가 아닌 것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면 이제 뭐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바이오 섹터는 쳐다보지 말자. 이 종목들은 이제 회원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매매했던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30% 이상 수익 종목은 이제 적립계좌 운영하면서 이제 30% 이상 수익 종목은 제가 이제 수익자랑 게시판이라고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카페에서 이제 뭐 이제 데이터로 또 이제 누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 그 우리가 종목을 매매했던 거, 왜 매매를 했고, 그러니까 종목명 까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왜 그 종목을 매매를 했고, 왜 이 구간에 이제 수익을 챙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주식 이야기라고 전에 이제 컨텐츠로 만들었던 것 중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그렇게 쌓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왜 이 구간에는 이제 뭐 포지션을 잡았고,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 그리고 진입 포지션을 왜 이때 잡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영상으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바이오 섹터만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 섹터만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에 지금 휘둘려갖고 지금 잡아보면 이제 조금 잘못하면 이제 고점을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들고 있는 종목들 못 간다고 지쳐하지 말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그 종목을 더 사야 돼. 바이오 섹터에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적자가 이제 계속 누적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많고 그러면 바닥이고 뭐고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평가 구간에는 누릴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까 차트에서 봤지만 이때 진입해놨다가 어느 정도 매매하고 팔고 하다가 이제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유를 하고 갔다 그러면 그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 이제 셀트리온이 변한 구간, 진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했던 구간들이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에서 모아갔다 그러면 지금 이거 수익은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수익이지만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거니까 괜찮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거는 본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도 진입했으면 안 됐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었던 때는 한 이 정도 이 정도 시점이었다. 셀트리온은. 그럼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 100배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10,000%가 올라간 종목이라고. 이런 종목들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3달 만에 이렇게 올랐는데 3달 전에도 이걸 쳐다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이 종목 셀트리온은 그냥 살 기회 자체가 없었던 종목이라고. 이런 종목은 내가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신라젠 같은 종목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장을 했어요. 50%나 빠져 있었으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정도 모멘텀이 있고 하니까 50% 정도 빠져 있었으면 버린다 생각하고 계좌 비중이 한 1% 정도 넣어놓을 수 있었겠지. 근데 상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튀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은 상장이 딱 하면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매물들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뭔가 이거 그림이 이상하다는 거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고 수익을 챙기고 하는 관점.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내려가더라도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종목들, 그렇게 분석이 철저히 돼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분석이 안 되는데 보유를 하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 가치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만 나면 불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종목을 길게 보유를 하고 가요?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길게. 항상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 결론은 바이오 섹터는 무시하세요, 지금. 바이오 섹터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뭐 몇 년 후를 보고 투자해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이제 나중에 조정이 충분히 받으면 이제 뭐 계좌 비중을 굉장히 약하게 해서 내가 진짜 투자에 자신 있다. 나는 뭐 시장 경험도 풍부하고 내가 한 상위 1% 안에 든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 바이오 섹터는 아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석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가 과열인가 뭐 이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 과열은 무슨 뭐 올해가 진행되기 전부터 저는 과열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열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따라잡는 거는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특히 내가 손절매라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특히 더구나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뭐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여기에서 이탈하면 무조건 마우스가 나가서 손절을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작은 비중만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무너지는 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때 웃는 사람들은 잠깐이에요. 이때 뭐 따라잡아서 하루 만에 신라젠 어저께 샀는데 오늘 상한가 갔다고 웃고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이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제 무너지는 시점에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 가치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지금 자리에서 뭐 80% 빠진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분석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분석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말자.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 내일도 좋은 이야기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뭐 장이 좋으니까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 좋은 종목들 포트 꽉꽉 채우셔서 그렇게 이제 내년에는 좀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